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이 시작이 됐고요. 또 이번 주는 어떤 시장 포인트 봐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이신 송재경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시작됐고요. 대표님 지난주 보면 거의 다 올라간 것 같아요. 미국도 계속 최고치였다. 그쵸, 맞습니다. 우리도 최고치, 사상 최고치 기분 좋게 또 찍고 있고 일본, 대만도 굉장히 또 잘 갔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이 금리 인하에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 걱정을 하고 시작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이래도 되나 좀 싶긴 한데 왜냐하면 뭐 PPI는 좀 생각보다는 괜찮게 나왔지만 CPI는 좀 여전히 예상 수준이지만 높은 예상 수준에 맞춰서 나온 숫자고 PPI도 냉정히 보면 근원 PPI는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던 걸 높게 사다 보니까 그 소위 주간 발표되는 실업 청구 건수나 이런 것도 급등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FOMC 우리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배드뉴스, 굿뉴스 뭐 이제 이것이 작동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랠리를 보였던 그런 한 주였고 다만 이제 금요일 날 금리가 살짝 올라서 이제 끝난 거 자체가 조금 찝찝하고 있다 얘기가 있지만 그것이 이제 이번 주를 흘러가면서 FOMC를 전후로 지나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금리가 갈 거냐 그것이 이제 향후 또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우상향 그래프를 만들까 말 거냐의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9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지금까지 9월 중순까지는 어쨌든 좀 예상과는 다르게 가듯이 시장이라는 게 참 예상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저도 경험이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되지만 불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FOMC 이후에 또 그걸 어떻게 소화할지는 또 약간은 미스테리인데 맞습니다. 어쨌든 금리 하락, 금리가 지금부터 이제 다시 내려가기 시작할 거다라는 가정하에 좀 본다면 과거에 어떤 흐름이었는지 오늘 그 자료 갖고 오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기대들을 마시는데 오늘 내일 제가 이제 과거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첫 금리 인하가 금리를 한번 쭉 내리다가 멈춰서 꽤 오래 왔잖아요. 소위 퍼우즈라는 거. 퍼우즈 했다가 이제 첫 금리 인하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은 전반적인 금리 트렌드는 하향된다. 하락한다라는 대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이 인하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유가 그렇게 금리가 내려오면 주가는 좋더라라는 이제 그 느낌이 있잖아요, 감이. 근데 늘 그랬던 건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파이퍼 샌들러의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것이 확실히 코로나 전후로 완전히 좀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10년물 기준으로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좋았고 금리가 빠질 때는 주가가 안 좋았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그래프를? 지금 밑에 보시면 지금 색깔 막대 그래프가 S&P 500, 400, 600 대중소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형주, 중형수, 소형주. 대형, 주형, 소형. 소형주인데 이제 막대 그래프의 그 높낮이는 이제 그 평균 이제 주간 그 누적 수익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전체 기간이 있고 금리 상승 구간, 금리 하락 구간 이렇게 세 군데 국면은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금리가 상승할 때 주가가 올라갔었고 금리가 빠질 때 주가가 빠졌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는 경기가 좋으면 장기 금리도 같이 올라가고 그렇고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의 이익도 좋아지니까 주가도 올라간다. 이제 이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가 빠지면 그 반대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워낙 돈을 풀면서 유동성 장세가 코로나 전으로 뒤바뀌면서 2023, 4 그리고 지금까지 한 2년 반 동안 보면 금리가 빠질 때 주가가 올라가더라. 우측에 보시면 오히려 금리 상승 구간에는 주가가 별로 안 좋았고 금리가 빠질 때 올라가더라. 이게 이제 왜냐하면 레벨 자체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 2010년하고 19년 사이에는 거의 제로금리, 그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제로금리로 해서 초저금리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골디락스였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좋아했는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면
물가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까 걱정하는 거고 오히려 금리가 좀 빠져야 시장이 좀 좋아하는 이제 그런 경향. 그래서 이 전과 후가 달라졌다 가장 큰 이유는 물가에 대한 걱정이 있었냐 없었냐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성이 주가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파이퍼 샌들러의 그러한 이제 그 자료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도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장기 금리의 그 금리를 물가에 대한 걱정 없이 쭉 같이 내려갈 수만 있다면 주가는 지금 비싸긴 하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는 게 주가에도 좀 좋은 이 맞습니다. 국면에 있는 네네. 근거를 지금 하나를 갖고 오신 거고 그러면 이 주말 사이에 CME 페드워치를 보니까 12월까지 75bp 그러니까 25bp씩으로 치면은 올해 3번 FOMC가 맞습니다. 남았는데 한 번씩 FOMC 열릴 때마다 이제 다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 75bp 인하 확률을 거의 75%뭐 이렇게 반영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3번 하고 3번 더 하는 것까지 하면 더 높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뭐 2번까지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올해 2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3번은 거의 또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는 몇 번 하느냐 이거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까? 그렇죠. 이제는? 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번엔 금리 인하 안 할 수가 없죠. 일단 고용 시장이 확연히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둔화가 됐잖아요. 지금 원래 예상 7만 5천이었는데 2만 대까지 내려왔고 앞으로도 지금 실업 9월 초에 그 노동절이 껴갖고 조금 과대 된 것 있겠지만 주간 실업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급격하게 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고용에 대한 걱정 때문에 1차적으로는 여기서 연준이 물가 걱정도 있지만 좀 낮춰야 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몇 번이냐. 그런데 시장은 이미 3번 제가 지난주에 보셨지만 내년까지 해서 또 3번 해서 총 내년 말까지는 6번의 금리 인하 그래서 3% 수준까지 내려가는 걸 보통 지금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 3번, 내년 3번, 6번. 예. 그런데 그럼 과거의 경험상 이렇게 금리를 연속적으로 내리는 것이 좋았었나를 봤을 때 지금 이건 좀 더 긴 지표긴 하지만 이거는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에서 본 건데 금리를 사실은 적당히 인하하는 것이 좋았지. 그러니까 소위 약간 예방성 느낌, 소위 보험성 느낌이었을 때가 좋았지. 오히려 금리를 너무 많이 내렸을 때는 오히려 시장은 경기가 되게 좋은 걸 보는 게 아니라 경기가 좀 나빠지는 거에 대한 걱정. 혹시라도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많이 내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이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분석한 거는 2회 이하, 그러니까 결국은 한두 번 정도 낮추는 걸로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경기 순환 업종이 있고 경기 방어 업종이 있잖아요. 순환 업종은 금융산업재, 경기 소비재 같은 거. 방어 업재는 필수 소비재, 건강관리, 유틸리티 같은 거. 그럼 상대적으로 2번 이하로 금리를 낮출 정도로 금리 인하의 경로가 충분하다면 경기 순환주가 상대적으로 훨씬 좋았고요. 경기가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강하다라는 느낌이고 반면에 파란색입니다. 요거는 4회 이상 4번 이상 소위 금리를 인하했어야 됐던 그러한 빨간색이 4회 이상. 네, 파란색이 이상. 2회 이하. 네. 그러니까 두 번 한 번 아예 안 하는 뭐 이런 느낌. 근데 4회 이상 그러니까 4번, 5번, 6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과거의 경험 때는 순환주 빨간색입니다. 순환주보다는 방어주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장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내년까지 6번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이 과연 시장이 좋은 거냐? 주식시장에 경기 방어주가 주가가 좋은 것이 좋았었나? 생각해 보면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해 보면 시장에서는 무조건 금리 인하해 가고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그거는 주식 투자자들하고 채권 투자자의 생각이 다른 거죠. 냉정해 보면 채권 투자자들은 4번 이상 인하하면 돈을 본인들이 자리 많이 벌까 생각하는데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해버리면 그거는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느낌이고 그거는 경기 방어주가 훨씬 더 좋아지는 전반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재미가 좀 없어지는 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당히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당히 기대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적당이라는 기준이 상당히 좀 모호하긴 한데 이런 기준으로 보면 2회 이하, 4회 이상 이거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소위 연준이 그 일시 중지를 했다가 첫 금리를
인하했던 그러니까 멈췄다가 인하했던 그것이 저 4번, 3번의 과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976년 이렇게 이런 식으로 6년, 11, 그러니까 2002년, 2003년이 2회 이하고 4회 이상은 82년, 86년, 90년 이렇게 3번, 4번의 과거의 경험을 갖고 왔을 때 통상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번은 또 이게 막 올렸다가 첫 인하가 아니라 내리다가 멈춘 상황에서 또 인하이기 때문에 또 이제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놓고 봐서는 너무 많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주식자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뭐 고용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게 확연하게 뭐 계속 나오는 고용 지표들이 다 안 좋다, 안 좋다, 뭐 기대 이하다, 뭐 몇 개월 만에 몇 년 만에 최악이다 이런 지표였으니까요. 굉장히 좀 확인이 됐고 그런데 물가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안 떨어지거나 특히나 장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고정돼 있거나 뭐 이런 경우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소비 같은 경우도 안 좋다 이렇게 좀 확인이 돼서 근데 금 가격은 또 사상 최고치 레벨에서 움직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좀 해석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보통 한두 개 정도의 방향성만 보면은 되게 편하고 그것만 쫓아가면 되는데 지금 매우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은 그냥 뜨뜻미지근한 게 제일 좋은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너무 방향성을 아까 말씀드린 한쪽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 정도의 상황이면 조금은 걱정이 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물가를 보면 냉정히 보면 지금 저 물가는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0.3으로 지금 근원 물가가 가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신규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줄고 있고 이게 이제 고용이 둔화되고 있고 반면에 근원 CPI 보시면 3개월 평균으로 보면 완전히 바닥치고 좀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가는 올라가고 고용은 둔화되는 딱 중간에 끼어 있는 전형적으로 약간 1970년대 같은 그런 불안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그래서 저번에 잭슨 홀 때 파월이 얘기한 게 일단은 고용시장 빠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텐데 물가가 여기서 구조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지금 서로 원래는 같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데 서로 완전히 갈라졌다라는 측면이고요. 이것이 어찌 보면은 작년부터 나타난 원래는 이제 사실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일어났던 일이긴 하지만 지금 흐름을 놓고 보면 금 가격이 우상향하는데 통상은 금 가격이라는 건 실질 금리하고 거꾸로 노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 선이 실질 금리의 역축 역계열입니다.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면은 빠지는 건데 보통 실질 금리가 빠져야 금 같은 원자재들은 뭔가 그 소위 캐시플로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보통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실질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지금 2년 반 동안 보시면은 금 가격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했다. 이것은 인플레이에 대한 걱정도 있는 거고 실제로 재정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고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미국 독자지만 프랑스 같은 데 지금 난리 났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데 일본도 좀 걱정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는 흐름이 약간은 기존의 소위 문법으로 봤던 방향성이 다 깨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배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국면을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공격적으로 욕심을 그러니까 소위 말한 담대한 마음으로 투자는 하시되 위험 관리도 꼭 같이 필요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이 진짜 사상 최고치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지금도 이제 최고 수준 고 부근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은행 금통장 잔액도 사상 처음으로 1조 2천억 원 뭐 이렇게 돌파했다. 그리고 지금 한돈 금 살려면 한 6, 70만 원 우리 돈으로 맞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이제 간 상황이고 지난번 이제 지난해인가요? 우리 정리해 주실 때 대표님께서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이 뭘까? 금 단연 1등. 뭐 이렇게 연초 이후 계속 그렇죠. 그렇죠. 연초 이후에 네. 정리해 주셨잖아요. 올해 마무리할 때도 설마 또 그렇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방향이면. 이 걱정입니다. 사실은 금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결코 전반적으로 지난 5천 년 역사를 봤을 때 금이 올라가는 구간은 결코 이렇게 재밌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불안하니까 사실은 금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주식도 올라가니까 주식도 올라가고 금도 올라가는데 이게 참 그래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같이 가는 양극단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두려운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한쪽으로 쏠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이 빠지든 그러니까 금이 빠져서 주가가 올라가든 금은 유지가 되고 주가가 빠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둘 다 같이 간 가능성은 이게 우리가 지금은 그러니까 연초 이후 뭐 좀 길게 아까 봤듯이 작년부터 보면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돼서 다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긴 호흡에서 보면은 이것이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이건 서로 말이 안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걱정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4번 차트를 갖고 온 건데 이게 그 지금 다행히 지난주에 보면은 뭐 2년물은 좀 꽤 내려왔고 미국 기준으로 10년물도 약간은 이제 꼬리를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그거보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면은 뒤로 초장기로 가면은 전혀 안 빠지고 오히려 올라가더라. 이것도 아까 뭐 금 얘기해 주실 때 좀 이상한 현상, 이례적이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 또한 좀 특이한 일이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맞습니다. 장기가 안 움직이고 단기에 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리면 이게 전 세계 G7 네. 대표적으로 소위 우리가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G7 국가들의 정부 부채를 다 합쳐가지고 GDP 대비 나눠보면 그 비중이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가 한 100% 정도로 되게 높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1970년대까지 쭉 빠지면서 이게 한 40%뭐 이렇게까지 내려왔었어요. 정부 부채가. 예. 네. 이게 그때 왜냐하면 전쟁해야 되니까 다들 부채를 끌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G7 국가들 부채가 확 올라갔다가 그다음부터 이걸 막 열심히 끌어내렸다가 이것이 2070년 이후부터 다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코로나 때 피크 친 게 다시 이제 120%, 110%까지 올라갔던 지금 그래서 과거에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직후에 높았던 걸 좀 넘어서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전 세계적으로 정부들이 너무 돈을 많이 끌어쓴 것만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물가 불안이 생기다 보니까 이전에는 물가 불안이 없을 때는 부채 많으면 없대 거의 제로 금리인데 걱정 안 했는데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물가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진 거죠. 미국도 그러니까 파월을 괜히 괴롭히겠습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자가 지금 그 정부 예산에서 제일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게 걱정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프랑스나 이런 데도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거 제가 내일 나와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중요한 건 여기에 보셔야 될 게 이게 보시면 검정색 선이 지금 2년물 파란색, 하늘색 선이 10년물. 근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붉은색, 노란색 선이 뭐냐면 20년물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10년 투자하고 그 이후에 또 10년 투자하면 20년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10년 빼고 나머지 10년에 대한 소위 선도금리라고 그래요. 이 선물 투자하는 선도금리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기대감이죠. 향후 10년 지나서 또 다른 10년은 얼마나 금리가 올라갈까? 또 10년, 20년은 지금 10년물 빼고 나머지 20년이 얼마나 갈까? 그러니까 초장기에 대한 장기 기대 물가 수준 또는 재정에 대한 우려로 프리미엄을 원하는 거, 기간 프리미엄 이게 다 녹아 들어간 건데 중요한 거는 보시면 다 올라가고 있죠. 심지어는 약간 딴 데들은 지금 단기는 좀 내려오다 하더라도 지금 10년물은 멈추고 지금 초장기의 선도금리들은 다 우상향, 붉은색, 노란색은 다 위로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좀 시장에서는 물가에 대한 불안, 왜냐하면 재정이 너무 확대돼 있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것 때문에 물가가 자극되고 그다음에 재정에 대한 불안, 못 받을 거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것들이 다 엮이면서 이것이 서로 이렇게 따로 논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은 최근 2년 반 동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값이 올라가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히 일본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노란색, 빨간색 그 장기 쪽과 이제 단기 쪽의 차이가 굉장히 좀 벌어져 있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뭐 일본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갖고 오신 장표에 많은 나라들, 뭐 프랑스 대표적으로 피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최근에 또 있는 프랑스, 영국도 굉장히 좀 벌어져 보이고 미국도 만만치 않고요. 지금 네. 이렇게 이제 벌어지려고 막 이게 이제 폼 잡고 있죠.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프랑스는 부채 비율이 110%를 지금 넘어섰는데 120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피치의 경고는. 예, 거기는 보니까 지금 거기는 하여튼 그 소위 그 은퇴자들을 위한 돈이 전체 그 중에 절반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쓰는 것이. 근데 당연히 어느 나라든 지금 노령화되다 보니까 더 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좀 잘 안 되는 국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뭐 어쨌든 증시 잘 가고 있는 그 흐름에 우리가 소외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외되지 않고 있어요. 뭐 미국 잘 가고 뭐 일본도 대만도 잘 가는 요 와중에 우리 증시도 소외되지 않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제 여기서부터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마음들 그리고 약간은 요쯤에서 좀 불안불안한 마음들 언제나 공존하기 마련인데 과거 차트 갖고 오셨네요. 네, 지금 이거는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주말 동안 자료를 재밌는 걸 내서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려 갖고 온 건데 최근 20년간 우리나라가 전고점 사상 최고치를 뚫었을 때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주가가 얼마 올랐느냐 보면은 2007년도 그때 이후에 보면 한 6% 상승, 그 다음에 2011년 이때는 16% 상승. 지금 이제 그다음에 세 번째 그다음에 2021년도 뭐 이런 지금 과거에 한 세 번의 그러한 그 전고점을 뚫었을 때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아니면 짧을지언정 항상 그다음에는 주가가 더 상승해서 끝났더라. 이제 이러한 이제 경험들이 통상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 약간 불안한 거는 2007, 8년도, 2007년도 픽 찍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GFC,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문에 한번 빠졌다가 이제 올라왔던 경험이 있고 중간에 이제 2011년 그 이후로는 상당히 장기 미국으로 다 돈이 빨려 들어가면서 상당히 장기적으로 좀 횡보하다가 이제 뒤늦게 따라 올라간 경험이 있죠. 그 다음에 코로나 전후로 또 한번 랠리를 한번 펼친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상당히 51개월 만에 드디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이 이제 사실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건 또 다시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이 이제 아무 조정 없이 2021년처럼 그냥 2020년도 그 수준처럼 그냥 뚫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중간에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좀 바꿔 갈 거냐의 이슈인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앞에서 제가 불안한 것들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바로 사상 최고치가 과거의 평균처럼 그냥 연말까지 그냥 다 뚫고 간다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의 기간 여유를 두시고 조금만 장기 투자한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한국 시장은 분명 이 지금 상대적으로 워낙 싼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놓고 보면 기노브에서는 분명 우상향 트렌드는 기록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그 과거의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럴 때 볼만한 종목들은 뭐냐? 결국은 밸류에이션 모락보다는 주가가 지금 현재 잘 가고 있거나 실적 모멘텀이 있는 주가 모멘텀에 실적 모멘텀이 둘 다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가는 것이 맞고 거기에 이제 탑5, 탑7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소개돼 있어서 제가 그 옆에 조그마한 그래프 테이블로 제가 같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IT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조선 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방산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이렇게 주도주는 좀 변함이 없다. 맞습니다. 점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나서 분명히 지금 이렇게 보면 우상향은 맞죠. 레벨대가 분명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바로 간 건 아니고 당연히 중간에 이제 어떤 찌글찌글한 굉장히 지루하고 지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간이 있었다. 맞습니다. 그게 짧게 걸릴지 오래 걸릴지 문제인데. 근데 이걸 가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런 경기 상황이나 글로벌 환경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걸 미리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내일 또 모셔서 시장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본부 대표이신 송재경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